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습을 했던 동영상을 이제 올렸는데, 그 실습했던 동영상이 양이 좀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쓸데없는 부분을 좀 편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습은 사실 이제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뭐 이것저것 이제 잘라내고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뭐 다른 학생들이 하는 거는 사실 크게 이제 사실 볼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서, 현미경 실습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제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수업을 하면서 와서 이렇게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그런 실습을 진행을 했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좀 혈액 도말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추가를 해서 이제 LMS를 올릴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여기 내용을 이제 한번 쭉 보면서 딥퀴까지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딥퀴까지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혈액 도말 부분인데, 이제,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슬라이드가 이제 지나갔다고 보시면 되고, 그 혈액 도말은 이제 한번 이제 쭉 우리가 어떤 거 배웠고, 어떤 게 중요하고 했는지 한번 이제 쭉 복습을 다시 해봅시다. 자, 일단은 그, 혈액이 있으면은 이제 혈구가 있고 혈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혈구가 세포 성분, 혈장이 액체 성분이다. 자, 그래서 혈액 검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은 그냥 혈액 검사라고도 부르는데, 그거는 혈구에 대한 검사입니다. 알갱이에 대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는 어쨌든 혈구와 혈장에 대한 검사로 나눠지는데, 이 혈구에 대한 검사는 우리가 이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보는 거고, 혈장에 대한 검사는 그 녹아있는 어떤 뭐 영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세 성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혈구에 대한 검사를 일단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하나가 CBC라는 기계를 이용한 기계적인 검사가 있고, 두 번째가 도말을 이용한 도말 검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요새는 그냥 기계적인 검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도말을 이용한 검사가 굉장히 옛날엔 중요했는데,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 크게 이제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사실상 기계적인 검사로만 하고 있고, 도말은 그 옆에 좀 보충해주는 그런 의미 정도로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도말 검사의 어떤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게 뭐랬죠? 혈소판 보는 거랬죠. 혈소판. 왜냐하면 CBC 기계가 혈소판을 정확하게 못 잡는다 그랬죠. 그래서 도말 검사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혈소판을 볼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현미경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도말 검사를 통해서 사실 이제 혈소판의 수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수술을 할 때는 혈소판의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CBC 기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CBC로 했는데 혈소판의 수치가 적게 나온다면은 반드시 추가적인 도말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혈액도말 준비하는 거,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학기에 아마 정수영 교수님이랑 아마 실습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민다 그랬고, 사실은 이제 밀 때 어떤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쨌든 중요하지만, 도말은 다시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오죠. 자, 염색은 우리가 오늘 이제 실습한 디킨 염색으로 하는 거죠.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세 번째 넣고, 살짝 수세해주고. 자, 도말은 어떤 모양으로 돼야 된다 그랬죠? 자, 이런 모양으로 되는 도말이 가장 이상적인 도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건 좀 흐리지만, 그리고 이쪽이 진하고 이쪽이 옅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층이 지거나 모양이 이상하거나 너무 색깔이 옅거나 짙으면 좋은 도말이 아니라 그랬고, 이런 식으로 날개 모양으로,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길게 한 요 정도, 한 3분의 2 정도 되게 슬라이드를 차지하는 도말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가 도마를 보는 목적은 뭐를 보는 게 목적이라 그랬죠? 바로 여기 모노레이어를 보는 게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마를 할 때 다른 부위는 사실 어떤 혈구 관찰하기가 용이하지가 않고, 혈구가 1층으로 깔려 있는 모노레이어를 찾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노레이어를 찾아야 한다. 자, 그래서 이 파트가 모노레이어가 되고, 뒤쪽 파트로 갈수록 혈구가 심하게 뭉쳐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모노레이어 앞쪽이
페더 엣지가 있다 그랬죠. 페더 엣지 부위는 너무 혈구가 적다 그랬고, 이 모노레이어 부분이 가장 혈구가 1층으로 넓게 잘 펼쳐 있는 부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상적인 모노레이어라 그랬죠. 1층으로 빤빤하게 이렇게 쫙 펼쳐 있는 형태로 돼 있는 형태로 된 것이 이제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도마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는, 자, 도마는 결국 혈구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이 세 가지만 보는 거죠. 물론 도마를 통해서 심장상충이라든지 바베이시아라든지 아니면 아나플라즈마 같은 기생충이나 원충도 관찰이 가능하지만, 아,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찾아낼 필요는 없어요. 도마를 이용해서 봐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혈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갛게 덮여 있는 게, 이제 많이 덮여 있는 게 적혈구고, 잘 보이진 않지만 조금씩 막 돼 있는 게 혈소판이고, 이런 애들이 이제 백혈구죠. 자, 일단은 우리가 적혈구를 볼 때 봐야 될 거는 빈혈의 여부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빈혈이 재생성이냐 비재생성이냐의 여부, 그 다음에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자, 백혈구는 5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백혈구의 종류라든지 수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혈소판은 제일 중요한 게 수죠, 수. 그리고 혈소판의 수가 도말로 봐도 적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병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지만, 혈소판끼리 클럼핑이 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클럼핑이 된 게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낮은 배율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못 봤지만 실습을 통해서 이제 제일 낮은 배율을 봤는데, 낮은 배율을 보게 되면 혈액은 이런 정도의 어떤 형태가 있지만 세균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작아서 이런 것들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혈액은 근데 어느 정도 보입니다. 요런 게 적혈구고 요런 게 백혈구인 거죠. 자, 그래서 어디가 모노레이어인가 이런 부분을 찾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낮은 배율은 얘나 아니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모노레이어가 어디고 어느 부위에서 읽을 것인지 염색이 잘 됐는지 그 정도를 이제 찾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염색이 너무 흐리게 됐으면은 이제 디킹 염색으로 이제 다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혈소판의 클럼핑 현상이 이런 거라 그랬죠. 혈소판끼리 뭉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혈소판이 정상인데도 좀 적게 잡히는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클럼핑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만 봐도 혈소판이 엄청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이 주위에 혈소판이 다 이쪽으로 뭉쳐 있는 거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혈소판 수가 정상임에도 비정상으로 우리가 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미경 관찰 한 40배 정도 되면은 실제로는 400배죠. 본격적인 세포가 보입니다. 그래서 적혈구의 세포가 사실 굉장히 정확하게 보이면서 그 다음에 어떤 백혈구의 모습도 상당히 크게 우리가 좀 확인하는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백혈구랑 적혈구랑 어느 정도 이제 보이게 되고, 한 요 정도만 돼도 이제 어느 정도 보이죠. 그죠?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실습을 하면서 되게 조그만 세균을 봤는데, 세균은 적혈구보다 작아요. 한 요 정도 돼요. 그래서 한 400배 정도 됐을 때는 혈구 세포는 어느 정도 보이지만, 백혈구 같은 경우는, 이 세균 같은 경우는 아직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세균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배까지 가야 돼요. 1000배까지 갈 때는 반드시 이멀전 오일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멀전 오일을 통해서 약간 뭐 어떤 빛의 어떤 굴절류 같은 것들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보이고 우리가 이제 세포 같은 것들 확인이 가능하다. 혈소판 있죠, 백혈구 있죠, 적혈구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혈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적혈구는 핵이 없고 오목한 형태죠. 핵이 없기 때문에 백혈구처럼 이런 형태로 보이는 게 아니고 동글동글 모양도 거의 비슷하면서 안에가 허옇게 보인다 그랬죠. 철 성분을 가진 헤모글로빈을 가졌기 때문에 피가 빨갛게 보인다 그랬고, 기본적으로 뭐 수명은 한 110일, 120일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혈구의 모양은 동물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첫 번째로 적혈구에서 확인하는 게 빈혈의 유무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실 빈혈은 CBC 기계에서 잡아줘요. 우리가 PCV라든지 HCT를 통해서 빈혈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도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계가 없는 상황이다, 아니면 기계가 신뢰를 못하는 상황이면 도마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되게 주관적이에요. 모노레이어를 확인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적혈구가 원래는 빽빽하게 있어야 되는데 듬성듬성 있다고 하면 빈혈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가 듬성듬성한지 좀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좀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어쨌든 모노레이어를 잘 찾아야 되고, 뭐 보기에 따라서 주관적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본인이 좀 헷갈린다 싶으면은 차라리 기계를 신뢰하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단은 빈혈이 있다. 그러면은 재생 빈혈이냐 비재생 빈혈이냐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재생 빈혈은 뭐라 그랬죠? 내가 어디 출혈이 있다. 그죠? 가령 뭐 수술을 하다가 뭐 출혈이 났다든지 아니면은 뭐 생리가 있다든지 해서 출혈이 몸 밖으로 있으면은 몸 안에서는 피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빈혈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낫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몸 안에서 끊임없이 혈구를 재생산하기 때문인데 그런 거를 재생성 빈혈이라 그랬죠. 비재생성 빈혈은 우리 몸에 피를 만드는 골수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조혈이랑 관계되는 우리 그 신장이 조혈이랑 관계가 있거든요. 혈액 만드는 거랑 신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특정한 어떤 기생충 같은 거에 감염이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약을 좀 잘못 먹었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비재생성 빈혈에 걸리는데 그거는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소모만 되고 적혈구도 100일 정도 지나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되게 심각한 빈혈이죠. 자, 재생성이냐 비재생성이냐 판단하는 건 뭐라 그랬죠? 적혈구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생겼고 모양도 비슷하고 안에가 조금 허옇게 돼 있는데 큼직큼직한 애들이 생기면서 색깔도 좀 연한 애들이 나온다 그랬죠. 좀 퍼렇고 그런 게 있으면은 재생성 빈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라 그랬죠? 혈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분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적혈구가 생산되기 직전의 형태가 이 레티큘로사이트라고 하는 세망 적혈구입니다. 그래서 얘가 빈혈이 생겨서 출혈이 있든지 아니면 혈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소진이 돼버리면은 얘는 뭐죠? 아직 좀 미성숙한 애들이지만 이런 애들이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미성숙한 애들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죠? 아직 몸에서 재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보이게 되면은 이게 재생성 빈혈이고 이런 애들을 염색을 해서 보게 되면은 큼직큼직하고 얘보다 훨씬 더 크고 색깔도 조금 연하죠. 좀 연한 애들이 이제 좀 그리고 푸르스름한 애들이 좀 보이게 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재생성을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재생성에 대한 염색은 사실은 따로 있지만 그냥 딥퀵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좀 간략하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상적혈구죠. 자, 이상적혈구는 모양도 굉장히 다양하고 특정한 모양이 많이 관찰된다 그러면 우리가 특정한 질병이랑 좀 연관을 시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뭐죠? 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말의 문제인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랬죠. 그래서 도말을 잘못해서 이렇게 생긴 애들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왜냐하면 도말은 일정한 힘으로 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세게 밀거나 하면은 혈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말의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냥 몇 개 보였다고 얘가 무슨 병이 있구나 라는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주기적으로 많이 보이고 그런 것들이 보일 때 우리가 어떤 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백혈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핵을 가진 혈액세포로서 체내에 침입한 병원체나 이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세포질 내 과립의 유무로 과립구와 무과립구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과립의 여부가 사실 여러분한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있든 없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뭐라 그랬죠? 자, 백혈구 5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일단은 호중구는 다양한 여부로 구성되어 있고 제일 많다 그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림프구를 했죠. 자, 림프구는 뭐가 좀 빽빽하다 그랬죠. 이게 핵이고 이게 세포질인데 다른 애들은 좀 여유가 있지만 얘는 지금 세포질이 너무 빽빽하고 핵은 좀 둥글고 세포도 좀 작다 그랬죠. 림프구의 특징은 좀 빽빽하다. 호중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림프구. 자, 그 다음에 호산구 같은 경우는 어떻다 그랬죠? 자, 그래서 호상구는 뭐라 그랬죠? 빨간색 과립.
그죠? 그리고 약간 가지처럼 두 개가 이렇게 얽혀 있다 그랬고, 호염구는 뭐랬죠? 푸른색 과립. 그리고 아주 드물다. 자, 단핵구는 특징이 뭐죠? 지멋대로. 얘도 지멋대로, 밖에도 지멋대로, 그리고 크기가 크다 그랬죠?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호중구는 제일 많다. 그 다음에 어떤 염색약과도 친화성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탐식을 하는 애라 그랬고, 특징은 뭐죠? 분엽. 이런 식으로, 요게 분엽이죠. 이런 애들이 발견이 돼요. 그죠? 분엽이 특징이다. 자, 호상구는 내부에 불긋불긋한 과립이 특징이다. 그래서 불긋불긋한 과립을 찾아야 되는데 걔랑 고양이랑 조금씩 다르다 그랬죠. 호상구 같은 경우는 염색을 사실 조금 잘못하면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게 아니고 푸르게 보입니다. 그럼 사실은 호중구도 과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호산구의 과립은 호중구에 비해서 훨씬 이렇게 두드러져요. 안에 뭐가 있는 듯이. 그래서 사실은 호상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사실은 염색이 잘 된 건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딥킥을 하다 보면은 마지막 거에 좀 많이 담그거나 이렇게 되면은 좀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호염구는 아주 드물다 그랬죠. 그래서 몰라도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식으로 푸른 가립.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상구는 너무 그 파란색에 담궈버리면 약간 푸른색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약간 과립이. 그래서 호염이랑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호염 자체가 너무너무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호염을 그냥 호산으로 간주를 하셔도 보통 이제 문제는 없습니다. 호염만 이제 크게 막 이상하게 증가하는 경우는 별로 이제 없는데, 어쨌든 드물고 푸른 과립을 보이게 된다. 자, 림프구는 뭐라 그랬죠? 아주 여유 없다. 아주 빽빽하다. 그래서 핵이 있고 이 바깥쪽에 세포질이 있는 데가 아주 빽빽한 것이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단핵구의 특징은 뭐죠? 단핵구는 말씀드렸듯이 모양이 자기 멋대로라 그랬어요. 그죠? 모양이 자기 멋대로고, 그 다음에 핵의 모양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호중구보다 사이즈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밴드형의 호중구랑 좀 헷갈릴 수가 있고, 자, 일단은 얘는 뭐라 그랬죠? 모양이 이렇게 제멋대로이면서 겉에가 좀 푸르면서 그 다음에 약간 공포가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호중구랑 단핵구랑 좀 구분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자, 일단은 호중구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죠? 엽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엽이 있어야 돼요. 단핵구는 엽이 있긴 있는데 약간 좀 엽 같지는 않죠. 여기가 이제 좀 좁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단핵구랑 호중구는 일단은 엽으로 구분을 하고, 자, 호중구도 밴드형 호중구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바로 뒤에 나오지만 밴드형 호중구는 또 얘랑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 부분이 약간 푸르스름하다 그랬죠. 염색이 제대로 되면 얘는 좀 허연 편이고, 그런 걸로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자, 그래서 5개를 이제 구분을 하게 되면 림프구는 빽빽하다. 그 다음에 단핵구는 멋대로 생겼다. 그 다음에 호상구는 빨간색 과립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호염구는 파란색 과립이 있다. 그 다음에 호중구는 분엽이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랑 고양이랑 이런 어쨌든 좀 차이가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렸죠. 제일 많은 게 이제 호중구고 그 다음이 림프구지만 비율 자체는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고양이가 림프구의 비율이 지금 조금 더 높죠. 개에 비해서. 그리고 이거는 나이에 따라서도 또 다릅니다. 나이가 적냐 많냐, 또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림프 같은 게 조금 실제로는 정상인데 기계에서는 좀 비정상처럼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병이 아니더라도 뭐 백신을 맞거나 이런 후에는 어떤 림프 같은 것들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백혈구를 볼 때는 5종의 백혈구가 일단 비율대로 있고 특정 종이 많지는 않은지 확인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계가 비율을 지금 잡아주기는 하지만 만약에 기계가 좀 의심스럽다, 그럼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100개 정도 카운트해서 비율을 확인하는데 실제로 이 백혈구 같은 거 카운트하는 어떤 이 슬라이드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미성숙 호중구가 있다 그랬죠. 호중구도 있는데 미성숙 호중구가 있다 그랬어요. 자, 미성숙 호중구랑 일반 호중구의 차이는 뭐죠? 미성숙 호중구는 분엽이 돼 있지 않고 밴드처럼 길쭉하게 생겨서 경우에 따라서는 단핵구랑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왜 나온다 그랬죠? 자, 이거는 호중구가 너무 모자라니까 급해서 그냥 뛰쳐나온 애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이 뛰쳐나왔다는 건 뭐죠? 지금 몸에서 아주 큰 싸움이 벌어지는 상태라 그랬죠. 몸에서 이제 큰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미성숙 호중구가 많으면은 실제로 우리가 예후라고 하는 게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미성숙 호중구의 어떤 유무 같은 것들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성숙 호중구가 막 1000개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몸 안에 이제 큰 염증 같은 게 있다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기계 같은 경우가 말씀드렸죠. 분엽된 호중구, 분엽되지 않은 호중구, 즉 미성숙 호중구를 잡기는 잡는데 좀 정확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들이 권장이 되고, 자, 호중구가 모자라니까 급해서 나오는 것이고 염증이 생겼을 때 일반적인 반응이다. 자, 밴드가 그래서 밴드로 된 게 분엽된 것보다 많으면은 너무 급해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라 그랬죠? 예후가 안 좋다, 죽을 확률이 높다 그랬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안 그래도 호중구가 적은데 거기서 또 밴드가 잔뜩 있으면은 그것도 좋은 징조는 아니라고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애들은 분엽이 됐죠. 얘는 분엽이 된 호중구지만 얘 분엽됐죠. 가운데 오목한 부분 있죠. 그런데 이런 애들은 분엽이 안 됐죠. 얘는 조직구도 아니고 호중구처럼 밖에가 조금 허여멀건하고 동글동글한데 분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밴드형 호중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밴드형 호중구가 많이 발생되는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랬죠? 핵 좌방 이동, 그 다음에 레프트 시프트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성숙된 애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미 얘는 군사 같은 애들이라 그랬죠. 세균이랑 붙어갖고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훈련병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요새 막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병사들이 훈련된 병사들이 죽으니까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병사들도 막 전장으로 내보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분엽이 된 잘 싸우는 애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이제 분엽도 되지 않은 풋내기 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혈액에 보인다 그러면 몸의 어딘가에서 아주 큰 염증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일 대표적인 게 몸의 전신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자궁축농증 같은 질병이에요. 그래서 자궁축농증 같은 게 있으면 몸의 염증 수치도 확 올라가고 백혈구 수치도 확 증가하고 그리고 심해지면 백혈구 수치가 오히려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이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핵 좌방이동 같은 걸 보이기도 하지만 원래 있던 호중구도 이상하게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딘가에서 호중구의 소모가 매우 심하거나 조혈작용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 핵이 원래 이렇게 생기면 되나요? 아니죠. 분엽이 생겨서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생기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퍼런색의 이런 소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막 보인다든지 이걸 돌레바디라 그런댔죠. 아니면은 구멍이 단핵구가 아니고 호중구 같은 경우는 구멍이 숭숭숭 뚫리면 안 되는데 구멍이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뭐라 그랬죠? 이런 것들은 독성 호중구, 톡식 호중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관찰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몸에서 굉장히 심각한 염증이 벌어지는 증거라고 본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약을 세게 쓰는 거죠. 그쵸? 몸에서 굉장히 심한 염증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런 것들이 보인다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은 예후에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몸에 이미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감염이 있으면은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컨트롤이 되는데 염증이 몸에 너무 심하게 되면은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폐혈증 같은 것들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백혈구들이 막질 못하고 외부에서 항생제를 막 쏴주는데도 결국 막지 못하고 폐혈증이라 그래서 피 안에 피는 세균이 막 돌아다니면 안 돼요. 백혈구가 항상 감시하고 있으면서 애들 잡아줘야 되는데 컨트롤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막 몸에 세균이 돌아가는 폐혈증 같은 것을 이제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혈소판이죠. 자, 혈소판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CBC 기계로 확인을
하지만 기계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랬죠. 특히 혈소판이 100개라 그러면 기계가 50개밖에 못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은 기계가 잘못됐네 라고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면은 수술을 앞두고 검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혈소판에 문제가 있으면은 출혈이 생겼을 때 진짜로 문제가 있는 거면은 출혈이 생겼을 때 컨트롤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혈소판은 반드시 도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마를 봤을 때 클럼핑 같은 게 있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했었죠. 자, 혈소판 같은 경우는 도마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 오늘 이제 실습할 때 1000배까지 오일을 발라서 봤는데 1000배로 봤을 때 이 시야에서 보통은 10개에서 15개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5개 정도 이하면은 문제인데 이거는 뭐 심각하고 한 10개 이하만 돼도 한번 좀 적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수를 세봐서 평균적으로 5시야를 옮기면서 이제 보는 거죠. 그 평균을 냈을 때 5개 이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에 10개, 15개 정도 된다. 그러면은 기계가 문제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양이의 혈소판이랑 개의 혈소판이 조금 다르다 그랬죠. 고양이는 이런 형태, 개는 이런 형태인데, 자, 어쨌든 도마를 보게 되면은 백혈구랑 적혈구는 아주 뚜렷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 보이면 얘네들은 그냥 다 혈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양도 약간 제각각이고 크기도 조금씩 제각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소판은 피가 났을 때 응집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생기지는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